박상용 검사 얘기를 네.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인터뷰 시간에 가지기도 했는데 진술 조작 정황이 다 드러났다고 봐야 합니까? 그럼요. 이건 범죄가 드러난 거죠. 범죄가 드러났어요. 근데 여전히 박상용이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검사잖아요. 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그러니까 자기 범죄가 국민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네. 박상용에게 남은 건 뭡니까? 이제 수사 처벌이지. 그렇죠. 이제 수사 받고 네.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기댈 데가 없잖아요. 음. 뭐 출국 금지하기 전에 빨리 해외를 도망가나? 만만치 않아요. 또 송환해가지고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박상용이가 자기의 정치적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좀 붙는 모습, 싸우는 모습, 약간 의연한 모습 같은 걸 보이면서 국힘이요, 나를 어떻게 좀 보호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은 끝나버리니까 감옥 갈 게 빤하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로를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든 어떻든 간에 자기가 막 정치적 핍박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요. 아 구도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 자기는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기소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회 권력을 통해서 네. 제왕적 권력을 통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있다. 네. 공소 취소를 위해서 자기는 이재명 공소 취소의 희생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네. 잘 될까요, 근데? 안 되죠. 범죄가 너무 고약하잖아요. 윤석열 한동훈의 선례가 있어서 저게 뭐 정치 검사로 이제 그 뭔가 좀 뜻을 펼치려다 안 돼가지고 결국 정치권에 투신해서 보수 정당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그림을 아마 머릿속에서 그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냥 박상용이 단순히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네. 사람을 해친 거잖아요. 네. 전형적인 국가범죄입니다. 이거 아주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될 범죄예요. 네. 예를 들어서 경찰에게 우리가 총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주 위급한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우에 총을 써서라도 생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네.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총 같은 걸 막 쏘고 있는데 국가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총을 써서라도 그 범죄자를 진압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총을 국민에게 들이대고 국민에게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를 지키라는, 국민을 지키라는 군대를 국회에 보내가지고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어요. 정치인들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네. 이건 전형적인 국가 범죄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열하고 있는 건. 네. 박상용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국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처벌해야죠. 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 보안 수사권 네. 논의는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렇게 아니요, 보는 아니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상용 때문에 어떻게 저런 검사가 잔존하고 있는 검찰에다가 보안 수사권을 줄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의 사건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의, 요청, 요구는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보안이 가능하다. 그야말로 문제는 보안이니까. 네. 보안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공소청에 수사권을 주는 거를 반대하는 거고 그 논의는 사실 제 생각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있고 그걸 네. 지방선거 이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때 가서 또 본격적으로 좀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들끼리야 논의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네. 보안 수사권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좀 어려우니 지방선거 끝나고 저는 정말 차분히, 왜냐하면 제도에 대한 거니까요. 네. 누가 미워서 제도를 바꾸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제도의 완성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네. 논의해서. 네. 그 이제 보안 수사권을 이제 대통령은 그래도 경찰을 그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보안 수사권을
일부 남겨놓는 건 어떨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풍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놔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라 일종의 원한대로 보안수사 요구권만 주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중요한 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다. 네. 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특유의 뭐 공론화, 숙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 그에 맞게 수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경찰에 대한 견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경찰에 대한 견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해서 공소기관인 공소청이 견제하게 돼 있어요. 네, 여태까지의 문제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공소도 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수사하고 공소, 수사하고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판이 돼요. 왜냐하면 수사의 결과를 송치해서 네. 기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